첫 번째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이동 동사에 태형의 이루를 붙임으로써 이동 후의 상태 또는 그 상태의 변화를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동사의 태형의 이루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다양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동사의 태형에 이루를 붙이고 by잖아이를 사용해서 이 동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약간의 책망이 섞인 말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든가 다이어트 하는데 과자를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같은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동사의 태형의 까라 데 나이또를 사용해서 이 동작 하고 나서가 아니면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동사의 태형에 까라 데 나이또를 붙인다고 했는데 이 동사 부분에는 선행되어야 할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되어야 할 A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B라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문장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 학습할 내용은 동사나 형용사의 태형에 시카타가 나이 또는 쇼가 나이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 들어올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 너무 이러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나 형용사가 올 텐데요. 주로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시카타가 나이가 올 수도 있고 쇼가 나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의 태형에 스물을 붙여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또는 이것으로 해결되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동사의 태형에 붙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어서 해결했다 또는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끝냈다, 저렴하게 해결했다 이런 표현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명사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해결했다, 인터넷으로 끝냈다, 인터넷으로도 충분했다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동사나 형용사의 태형에 타마라나이를 붙여서 이러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유리센 일본어 JLPT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N3 강의 4강에서 배웠던 태형 플러스 시카타가 나이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태쇼가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표현과 오늘 배우는 타마라 나이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4강에서 학습한 시카타가 나이 또는 쇼가 나이에 대해서는 화자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면은 이번에 학습하는 타마라나이에 대해서는 감정과 기분은 물론이고 여기에다가 신체적인 감각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체 감각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힘들다라든가 배가 고프다라든가 또는 졸리다라든가 이런 신체 감각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타마라나이 쪽이 좀 더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태형에 태와 이케나이까라 또는 동사의 사전형 원형이죠. 원형에 토 이케나이까라를 사용해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즉 나쁜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삐해라 이런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라든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달리지 말아라 이런 식의 문장들을 만나 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동사의 태형에 하즈메때가 옴으로써 여기에 오는 동작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게 되다와 같이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이 동작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문장들을 만나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동사의 타형에 도코로를 붙여서 A라는 행동을 했더니 B라는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형태의 문장에 사용하는 타 도코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타비니입니다. 타비니는 동사의 원형이나 명사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명사에 붙일 때는 반드시 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이거 할 때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용법이에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타메니입니다. 이 타메니는 원인을 나타내는 말로 A 타메니 B라고 하면은 A 때문에 B라는 일이 일어나다 이런 문장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때 B의 성격은 좋은 일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좋지 않은 일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접속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바로 타메니를 붙여서 이 동작 때문에 라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각하다, 오크레루를 사용한다면 오크레루 타메니, 오크레타 타메니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형용사 역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바로 타메니를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강하다, 가제가 쯔요이라고 하면은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바로 타메니를 붙일 수 있고 가제가 쯔요같다, 바람이 강했다 해도 바로 타메니를 붙여서 가제가 쯔요같다 타메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형용사 같은 경우 현재 시제는 반드시 나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과거 시제는 바로 낫다에 타메니를 붙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싫어하다에 기라이다를 사용한다면 기라이나 타메니, 과거 시제는 기라이다따 타메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현재 시제는 나로 활용을 한다는 거. 자, 다음 명사에 붙이는 방법은 명사 뒤에 누 타메니입니다. 사고라는 단어, 지코를 사용한다면 지코노 타메니라고 하면은 사고 때문에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노, 소노 같은 지시어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고노 타메니 하면은 이 때문에, 소노 타메니 그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인의 타메니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아마 또 하나 떠오르는 타메니의 용법이 있을 거예요. 바로 목적에 사용하는 타메니죠. 목적에 사용하는 타메니도 동사와 명사에 결합할 수 있는데요. 붙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동사 타메니, 명사노 타메니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거에 대한 학습은 유리센 일본어 JLPT N4 강의 11강에서 학습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동사에는 현재 시제, 원형만 올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맥상 하시는 겁니다. 문맥상 헷갈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용법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M4 11강 반드시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타 모노다입니다. 이 타 모노다는 동사의 타형에 모노다가 붙으면서 이 동작 하곤 했다라고 과거를 회상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문형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나라케입니다. 이 나라케는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 투성이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 투성이에서 느껴지듯이 이때 명사는 주로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쓰여요. 빛 투성이라든가 먼지 투성이, 곰팡이 투성이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나로입니다. 이 나로는 끝부분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이 억양에 따라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을 올렸을 때는 상대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 또는 동의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끝을 내려서 이야기하면은 추측 또는 추량, 추정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뭐겠지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혼잣말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나로우는 대쇼의 편한 말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대쇼 역시 확인과 동의 또는 추측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리센 일본어 JLPT N5 강의 22강에서 학습한 내용이죠. 이 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JLPT N5 22강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 나로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 보통형에 바로 나로 붙이시면 되고요. 이형용사 이까지 쓰고 나로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형용사의 경우는 마지막 글자 어미의 다가 지워지고 나로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유메다 같은 경우는 유메다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명사는 바로 명사에 나로가 붙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속하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낫게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낫게는 동사와 형용사의 결합을 해서 이러한 만큼, 이러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범위에 있는 것 모두라는 의미로 사용할 거예요. 자, 이 낫게는 사실 명사에 붙인 용법을 먼저 배웠어요. 명사 낫게 하면은 명사만, 명사뿐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용법은 N5 8강에서 학습한 내용이니까 혹시 생각이 안 난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동사와 형용사에 붙는 낫게입니다. 자, 그럼 접속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보통형에 바로 낫게를 붙이시면 되고요. 이 형용사는 이까지 써주고 낫게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나형용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글자 어미가 나로 바뀌고 닫게와 결합하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타토의 나니나니 테모입니다. 자, 이 나니나니 테모 자리에 들어가는 건 동사, 형용사, 명사 모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설령 A라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가정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B라는 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문장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접속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태형을 사용해서 태모를 붙이면 되고요. 이형용사 역시 태형을 사용하죠. 이형용사의 태형은 마지막 글자 이를 지우고 크데모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형용사는 어미, 다를 지우고 네모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명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네모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형용사와 명사는 네모 대신에 네앗데모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나케데나크 나니나니모입니다. 자, 이때 A 나케데나크 B모라고 해주면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문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A에 한정하지 않고 B까지 범위를 넓혀간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죠. 이 A 자리에는 접속 방법이 품사별로 다릅니다. 자, 먼저 동사의 경우는 보통형에 바로 낳게 된 낙그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형용사는 어미 이까지 써주고 낳게 된 낙그를 붙이면 됩니다. 나형용사의 경우는 마지막 글자 어미 다가 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로 바뀌고 낳게 된 낙그 이렇게 해서 유메다 같은 경우는 유메나 낳게 된 낙그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명사 같은 경우 명사는 바로 나케데나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학생이라면 학세 다케데나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은 이 나형용사와 명사의 경우는 또 다른 접속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 아루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메 데 아루 다케 데 나크 또는 각세 데 아루 다케 데 나크라고 이 네 아루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 아루 표현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타가루입니다. 이 타가루는 동사의 맞스형에 붙임으로써 제3자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나니나니 하고 싶어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이거와 함께 비교해서 사용되어야 될 게 동사의 맞스형에 타이를 붙임으로써 1인칭이나 2인칭, 즉 현재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다라고 동작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두 개는 인칭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 하다. 현재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세대입니다. A의 탓으로 B라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처음 보시는 건 아니고 N3 강의 11강에서 만나는 타메니일 때 제가 잠깐 비교할 수 있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A라는 이유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일어났다 하면서 B의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우는 세대는 뭐뭐 탓에라는 의미로 B의 안 좋은 결과가 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접속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보통형에 바로 세대를 붙이시면 되고요. 이형용사의 경우 어미 이까지 써주고 세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나형용사의 경우 어미 다가 지워지고 나가 붙은 다음에 세대가 와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명사의 경우 그냥 올 수 없습니다. 노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명사노 세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접속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즈니입니다. 이 즈니는 사실 지금까지 수업에서 예문으로 종종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표현은 나이대와 같은 표현으로 나이대보다 좀 더 딱딱하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회화에서는 나이대 쪽이 더 많이 사용되지만 좀 더 격식 있고 정중한 자리에서는 즈니 쪽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접속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의 나이형에 나이를 지우고 즈니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스루 동사 시마스만큼은 좀 다릅니다. 시마스는 예외적으로 세즈니라고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스이 태 시마우예요. 이 태 자리에는 동사의 태형이 들어가서 그만 이 동작해 버렸다라는 의미를 만들 겁니다. 이 A라는 동작을 할 계획이나 생각이 없었지만 그만 이 행동 해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접속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에 태형의 시마우를 붙이는 거예요. 이 동작 해버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읍케입니다. 이 읍케는 A라는 문장 뒤에 붙어서 A던가 또는 A였던가 라고 하면서 이 A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맞는 것 같아서 상대에게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장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접속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 부분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주면 돼요. 자, 동사 경은 보통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든 과거 시제든 간에 보통형 반말 문장으로 들어오면은 읍게를 붙일 수 있어요. 타베르게, 타베타게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제건, 과거 시제건 간에 반말 문장으로 끝나면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이시게, 오이시카타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형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반말 문장이면은 으깨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하다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문장 뒤에 으깨를 붙임으로써 이거였나? 이거였던가? 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혼고답게, 니혼고답답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자나이 용법입니다. 이 자나이는 끝을 반드시 올려서 사용해야 되는 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A라는 표현 뒤에 자나이가 옴으로써 이 표현에 대한 추측이나 또는 확인 또는 가벼운 놀라움이나 비난까지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맛있지 않아? 라든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든가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끝을 높여서 사용함으로써 이거를 추측이나 확인이나 비난의 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접속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경우 보통형 반말 문장에 자나이가 붙으면 되고요. 이형용사 역시 반말에 자나이가 붙으면 됩니다. 나형용사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나형용사는 다가 지워져야 돼요. 어미 다가 지워지고 자나이가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다 같은 경우는 간단자나이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명사는 바로 붙이면 되고요. 자, 이 자나이 용법은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추측이나 확인이나 가벼운 놀라움, 비난의 용법으로 쓸 때는 강조의 용법을 더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강조의 용법은 품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자나이 앞에 은을 붙여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타베르자나이 보다는 타베룬자나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이형용사의 경우도 은을 붙여서 오이시자나이 라고 해도 되지만 강조의 용법으로 오이시자나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나형용사는 은이 아니라 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단자나이 라고 해도 되지만 간단한자나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강조의 용법을 더해서 쓸 수 있어요. 명사도 나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혼고자나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니혼고난자나이 이런 식으로도 쓴다는 거죠. 이 강조의 용법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회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동사에 시카나이 또는 호카나이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호카나이 쪽이 좀 더 딱딱하고 문어체로 많이 쓰인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접속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전형, 기본형이죠. 기본형에 시카나이, 호카나이를 붙여서 이 방법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의 문형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사에바입니다. 이 사에바는 하나의 통으로 외워서 문형으로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들어오지 않고 늘 사에바가 붙어 다닌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A, 사에, B가 C라는 문장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고 A라는 것만 B 하면 C 하다 또는 A라는 것만 B 하면 C 할 텐데처럼 A라는 조건만 갖춰지면 문제가 없다. 이런 문장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접속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접속 방법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먼저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를 지우고 사에 나니나니 바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미마스 같은 경우는 요미사에 스레바 이러면은 읽기만 하면 이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사의 태형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동사 태형에 보조동사가 올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동사라고 하면은 이루라든가 쿠레루라든가 시마우 이런 것들을 보조동사라고 하죠. 테 이루, 테 그레루, 테 시마우 이런 표현이 왔을 때는
태형의 사에 나니나니바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베테 이루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타베테에 사에가 붙어서 타베테 사에 이레바라고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형용사 알아볼 텐데요. 이 형용사의 경우는 마지막 글자 이를 지우고 크를 붙이고 사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스이, 저렴하다의 야스이를 가지고 만들려면은 야스크 사에 아레바, 싸기만 하다면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나 형용사의 경우는 마지막 글자 어미에 다를 지우고 대를 붙이고 사에 나니나니 바를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시즈가다, 조용하다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시즈가다에 다를 지우고 대를 붙여서 시즈가데 사에 아레바, 조용하기만 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명사입니다. 명사는 바로 사에에 접속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즉 직강 사에 아레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회는 이전 강의, 바로 직전 강의죠. 25강에서 A, 사회, B, 바라고 해서 A만 B 하다면 이란 문형에서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A조차도, A마저도, A까지도 라고 해서 모의 느낌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접속 방법은 동사일 때는 마스형에 마스를 지우고 사회를 붙이면 되고요. 명사의 경우는 바로 사회가 올 수도 있고 조사가 온 다음에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사 뒤에 내가 온다면은 네모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예문을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사이니, 사이노 용법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A를 넣어서 A 할 때에, A 할 때의라고 사용하는 건데요. 앞서서 많이 사용했던 토키와 같은 용법입니다. A 토키니, A 토키노라고 해서 토키보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사이 쪽이 좀 더 문어체적이고 정중하고 딱딱한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접속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사전형이라고 해서 현재 시제에도 붙일 수 있고요. 타형에도 붙일 수 있는데요. 차이는 해석에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제 이크에 붙여볼게요. 이크 사이니 하면은 갈 때에가 되고요. 있다를 사용하게 되면은 있다 사이니라고 해서 갔을 때라고 과거 시제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명사는 사인이와 결합하기 위해서 노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유학할 때라고 한다면은 류가쿠노 사인이 이런 식으로 노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즈모리다입니다. 이 즈모리다는 유리센 1번어 JLPT N4의 3강에서 학습한 즈모리다와 다른 즈모리다입니다. 이때 당시 학습했던 즈모리다는 이 동작할 계획이다, 이 동작할 생각이다 라고 해서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즈모리다였다면은 이번 시간에 학습할 즈모리다는 이 앞에우는 A 부분인 줄 알았다. A 부분이라고 착각하다 또는 뭐뭐인 셈 치다라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즈모리다입니다. N4에서 배웠던 즈모리다와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속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보통형이라고 쓰여 있는데 주로 타형이나 또는 태이루의 형태로 오게 되고요. 이형용사의 경우 이까지 써주고 즈모리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와카이 같은 경우는 와카이 즈모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형용사는 마지막 글자 어미가 다가 없어지고 나로 바뀐 다음에 즈모리다가 붙으니까 이거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유메다 같은 경우는 유메나 즈모리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음 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같은 경우는 즈모리다와 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노 즈모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츠이데니입니다. 이 츠이데니는 A라는 동작을 하는 김에 B라는 동작을 하다라는 표현이 될 텐데요. 즉 A라는 동작을 하는 기회에 B도 한다. 이런 문장에 사용될 거예요. 이 A라는 표현은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사나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동사가 들어갈 때 현재 시제일 때는 이 동작 하는 김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동사의 타형, 과거 시제가 들어갔을 때는 동작을 한 김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명사일 때는 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가 들어가고 스이데니와 결합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사이춘이입니다. 자, 앞에 A라는 동작을 한창 하는 중에라는 의미예요. 이 사이추 자체가 한창일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A라는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A에 들어가는 동사나 명사는 반드시 동작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찰나, 순간이나 어떤 상태에 대할 때는 이 말을 쓰는 게 어색합니다.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A는 동작성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붙는 방법 알아볼게요. 동사의 경우는 태이루, 뭐뭐 하고 있다의 현재 진행의 태이루입니다. 이 동작하고 있는 동안, 즉 한창 이 동작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자, 다음에 명사는 반드시 노가 필요해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추 자체가 명사라고 했잖아요. 명사와 명사의 결합, 노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코무입니다. 이 코무 앞에는 동사의 마스형이 들어갈 거예요. 동사의 마스형이 들어감으로써 A라는 동작에 코무의 의미가 더해질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로, 안으로 이 동작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장시간 충분히 이 A라는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 두 표현 각각에 대해서 예문을 준비했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 느낌을,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꽃도와 나이입니다. 이 꽃도 앞에는 동사가 들어가면서 이 동작할 것 없다라는 불필요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동작 안 하는 편이 좋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예문을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는 A 자리에 동사의 사전형, 즉 원형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JLPT N5 10강에서 학습한 나크테모이라는 표현과 겹치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나크테모 이 역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불필요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차이는 뭐냐면은 오늘 학습하는 고토와 나이 쪽이 조언이나 충고 또는 비난이나 질책까지 할 수 있는 전면 부정을 하는 단호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크테모 이는 이번 시간에 배우는 코토와 나이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카라니와입니다. 카라니와는 A 카라니와 B라고 해서 A인 이상 당연히 B 하다라든가 또는 A인 이상 B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이 B 부분에 화자의 강한 의지 또는 확고한 판단이 들어갈 겁니다. A라는 조건이 일어난다면 B를 하고야 말겠다든가 B인 게 당연하다. 이런 문장들에서 사용될 거예요. 자, 접속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경우는 보통형이라고 쓰여 있죠. 이때는 현재 시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과거 시제, 타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카라니와 이렇게 접속을 하고요. 이형용사는 이까지, 어미까지 써주고 카라니와를 사용하고요. 나형용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형용사는 나형용사 다, 어미 다를 지우고 네야르를 붙이고 까라니와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유메다, 유명하다 같은 경우는 유메데 아르까라니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명사도 나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데아르를 사용해서 명사 데 아르 까라니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면은 니혼 데 아르 까라니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카나입니다. 이 카나는 어떤 문장 마지막에 붙어서 종조사의 역할을 해요. 종조사로서 그 문장의 뉘앙스를 바꿔주는데요. 우리말로는 문장이려나 또는 문장일까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부족한 의문문이나 또는 조심스럽게 상대에게 질문을 할 때, 그리고 혼잣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조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카나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나는 동사의 경우는 보통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반말이면 됩니다. 반말 뒤에 카나가 붙으면서 그 동사이려나 라는 의미로 만들어 줄 거예요. 현재 시제에도 가능하고 과거 시제에도 가능합니다. 자, 이 형용사 역시 보통형이라고 되어 있죠? 반말이면 돼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반말 문장 마지막에 카나를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형용사의 경우는 어미에 해당하는 다가 지워지고 카나가 붙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간단다 같은 경우는 간단까나 이런 식으로 다가 빠지고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실히 외워두시고요. 자, 명사의 경우는 바로 카나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니혼고라면 니혼고 카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접속 방법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카와리니입니다. 이 카와리니는 A 카와리니라고 해서 A 대신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접속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 보통형이라고 되어 있죠. 완벽한 반말 문장 뒤에 카와리니가 와주면은 이 동사 대신에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시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모두 사용합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 역시 보통형이라고 되어 있죠. 완벽한 반말 문장 뒤에 카와리니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나 형용사와 명사가 좀 특별합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 현재 시제일 때는 반드시 나가 들어가 주고 카와리니가 붙습니다. 이때 어미 다 대신에 나가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 말고 네아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메다를 사용하려면은 유메나 가와리니라고 해도 되지만 유메데 아루 가와리니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네 아루 쪽이 좀 더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시제 같은 경우 낫다 사용하면 되겠죠? 유메다다 가와리니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사도 마찬가지로 좀 복잡한데요. 명사의 경우 먼저 노를 붙여서 명사노 가와리니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일본어라면 니혼고노 가와리니라고 얘기하면 일본어 대신인데 강조의 용법으로 데아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혼고 데아르 가와리니라고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과거 시제 마찬가지로 다따를 사용해서 니혼고 다따 가와리니 이렇게도 과거 시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시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노, 소노, 아노, 도노를 넣어서 코노 카와리니 하면은 이 대신에 소노 카와리니 하면은 그 대신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크라이입니다. 이 크라이는 A 뒤에 붙어서 A 정도 또는 A쯤이야 라고 해서 A라는 사건이 쉬운 것,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는 약간 경시의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접속은 동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합니다. 동사의 경우 보통형, 완벽한 반말 문장의 형태로 접속이 되고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사는 바로 붙으면 돼요. 자, 이 cry를 학습하다 보면은 아마 그럼 이건 cry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사실 예전에 일본어에서는 뭐 명사 뒤에는 구라이를 더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대 일본어에선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오히려 쿠라이 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학습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코소입니다. 이 코소는 A 뒤에 붙어서 A 코소라고 해서 A야말로라는 강조의 용법 중에 하나예요. 명사에 바로 코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꼬또입니다. 이 꼬또는 동사 뒤에 붙어서 이 동작이라는 일 또는 이 동작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강의 37강에서도 동명사를 만드는 장치로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꼬또는 조금 다르게 해석돼요. 자, 동사 원형에 붙은 경우 이때는 뭐뭐 할 것이라고 해서 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동사의 나이형에 붙는 경우는 이 행동 하지 말 것이라고 해서 그 동작을 하지 말라고 지시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명령형은 말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떤 안내서라든가 또는 지침 사항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해석의 차이는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코토니 나떼 이루입니다. 이 코토니 나떼 이루는 앞부분에 동사의 원형이나 나이형이 들어가고 이 동작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이 동작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어떤 규칙이나 또는 관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확정된 예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코토니 나떼 이루를 보면서 아마 그러면은 코토니 나루와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사의 코토니 나루는 유리센 일본어 JLPT N4 강의 20강에서 학습한 내용인데 이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이거는 이 동작 하기로 되다라는 단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코토니 나떼 이루는 좀 더 정해진 규칙이다.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단편적인 일이 결정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일이 정해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차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코토카라입니다. 이 코토카라는 A라는 일로 인해서 B라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판단의 근거를 얘기하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로 인해서 B가 발생했다. 이런 문장에 주로 쓰여요. 자, 뭐뭐로 인해서라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A에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 오면은 조금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뭐 늦잠을 잔 이유라든가 숙제를 못한 이유. 그런 거에는 그저 이 코토카라보다는 우리가 많이 쓴 노데라든가 까라를 써서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셔도 아마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토카라 접속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형용사와 동사 보통형에 코토카라 붙이면 됩니다. 보통형이라는 건 반말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반말 문장에 바로 코토카라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형용사의 경우는 마지막 글자 어미의 다가 지워지고 나가 붙어서 코토카라가 올 수도 있고 강조의 용법으로 나형용사에 네야르를 붙어서 코토카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메다 같은 경우 유메나 코토카라 또는 유메데 아루 코토카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사의 경우는 네야르를 붙여서 코토카라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니혼진이라면은 니혼진 데아루 고토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고토니입니다. 이 고토니는 우리말로 해석하자면은 때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이 때마다는 사실 유리센 일본어 N3 강의 10강에서 학습한 타비니와 쓰임이 같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동사에도 붙을 수 있고 명사에도 붙을 수 있다는 거는 타비니와 같은데 단 하나 이 명사에 수량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수량이라면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기간, 한 달이나 1년 또는 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수량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 한번 짚어볼게요. 동사는 사전형, 원형이죠. 원형에 곧도니가 붙어서 이 동작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명사는 바로 곧도니가 붙어서 이 명사 때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객카를 사용한 문형인데요. 이 객카의 경우에 동사의 타형에 붙게 되면은 이 동작한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명사에 붙으려면은 명사 뒤에 노가 반드시 필요한데 해석의 경우는 뭐뭐의 결과, 명사의 결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카케루입니다. 이 카케루는 동사의 마스형에 붙어서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중입니다. 도중의 용법은 계속적인 동사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 동작 하다 말다라는가 또는 도중까지 이 동작을 하다 또는 이 동작을 해 나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 해석이 어느 건지는 문장의 문맥을 파악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은 직전의 용법입니다. 이 직전의 용법은 순간 동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동작 할 뻔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떨 때냐면은 넘어질 뻔하다, 쓰러질 뻔하다 또는 죽을 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직전의 용법으로 카케루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카케루를 명사에 붙이기 위해서는 카케노라고 해서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예문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까라 니 카케테입니다. A까라 B니 카케테라고 하면 A부터 B에 걸쳐서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각각 A, B에는 명사가 들어가죠. 자, 명사는 시간의 범위가 올 수도 있고요. 장소의 범위가 올 수 있고요.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니 카케테, B에 걸쳐서 이게 독립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키루입니다. 이 키루는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를 지우고 그 자리에 넣음으로써 복합동사가 되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완료의 용법입니다. 완료의 용법으로 이 동작을 다 해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강조의 용법입니다. 강조의 용법은 이 자리에 감정이나 상태가 오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끝까지 이 동작을 해내다 라든가 또는 완전히 이 동작을 하다 등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해석은 제가 예문을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키로 자체가 능력의 의미예요. 이 자체가 이 동작을 다 해내다 라는 능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로의 부정의 표현은 키라나이가 아니에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키루의 가능형, 키레루에서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키레루의 부정문, 키레나이가 돼야만 올바른 부정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부정 표현은 키레나이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예문에서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앞에 A라는 말이 와서 이 A 하기 쉽상이다. 이 A 하기 쉽다. 이 A라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요. 이때 A는 주로 안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이거는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접속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이 가치는 앞에 동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자, 동사의 경우는 마스형의 가치가 붙고요. 이 마스가 지워지겠죠. 이 동작하기 십상이다. 이 동작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해석을 할 겁니다.
명사는 바로 붙을 수 있습니다. 명사 같이라고 해서 이 명사에 오는 단어가 되기 십상이다. 쉽게 이 명사 하다라는 해석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카와리니입니다. 이 카와리니는 앞에 A를 넣어서 A하는 대신에 또는 A인 반면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대리나 대용의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접속 방법, 동사의 경우는 사전형이라고 돼 있죠. 원형, 기본형을 넣으면 카와리니와 접속해서 이 동작하는 대신에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명사의 경우는 반드시 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의 대신에 명사인 반면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오키니입니다. 이 오키니 앞에는 A라는 말이 들어가서 A 간격으로 또는 A 걸러서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이 A 부분에는 수량사가 들어가는데요. 수량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어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 중에서 미화어 오를 사용해서 동작을 높여서 얘기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동사의 마스형을 활용할 텐데 마스를 지우고 그 자리에 다가 들어가요. 상대방의 동작을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대방의 행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에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한 일본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보통 경어는 존경의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중의 의미, 데스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이쿠란 나니나니 테모와 논나니 나니나니 테모입니다. 이 표현은 A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B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란 문장에 쓰이면서 아무리 A 해도 라고 해석하면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쿠라와 논나니의 차이는 뭐냐? 이쿠라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횟수나 수량의 사용이 되고요. 논란이 같은 경우는 감정이라든가 또는 성격이나 특징 같은 문장에 많이 사용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접속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태형에 뭐를 붙이면 되고요. 이형용사의 경우 어미 이가 탈락하고 그때 뭐를 붙이시면 되고요. 나형용사 어미 다가 탈락하고 네모를 붙이시면 됩니다. 명사도 역시 네모를 붙여서 이 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우치니입니다. 이 우치니는 앞에 A라는 말이 오면서 A 하는 동안에 또는 A 하는 사이에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사실 이거는 N4 강의 27강에서 학습한 A 아이다니라는 표현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접속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사전형, 기본형에도 붙을 수 있고요. 태이루형에 자주 옵니다. 이 동작하는 동안에, 이 동작하는 사이에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나이형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되지 않는 사이에 또는 이 상태가 되지 않는 사이에 라는 의미로도 활용해 볼 겁니다. 다음 이형용사의 경우는 보통형, 반말 문장이죠. 반말 문장 뒤에 우치니가 오면 되고요. 나형용사의 경우 어미인 다가 지워지고 나가 들어온 다음에 우치니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명사는 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가 있고 우치니와 접속해서 명사 사이에 명사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우에니입니다. 이 우에니는 A 우에니라고 해서 A인데다가 또는 A 한데다가 라는 의미로 사용할 거예요. 뒤에 B라는 말이 올 텐데 A뿐만 아니라 B다 또는 A인데다가 게다가 B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우리말로 너무 당연한 구성이긴 한데 A에 좋은 일이 오면 B도 좋은 일이 올 거고요. A에 안 좋은 일이 오면은 B에도 안 좋은 일이 오는 게 문장 구성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성이에요. 자, 그럼 접속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경우 보통형이라고 되어 있죠? 반말 문장에 우엔이가 바로 붙으면 되고요. 이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말 문장에 우에니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나 형용사는 마지막 글자 어미 다가 지워지고 나와 함께 우에니가 접속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나 대신에 네아르를 사용해서 좀 더 강조의 용법으로도 우에니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명사도 명사 뒤에 노가 필요해요. 노 우에니라고 할 수도 있고 강조의 용법으로 노 대신에 네아르 우에니라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오카게데입니다. 이 오카게데는 A라는 말을 넣어서 A 덕분에 라는 의미로 사용할 거고요. 우리말 해석이 A 덕분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오겠죠. 자, 그러면은 접속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보통형이라고 되어 있죠. 반말 문장 뒤에 오카게데가 오면 되고요. 이 형용사 역시 반말 문장 뒤에 오카게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는 현재 시제는 어미의 다가 나로 바뀌고 오카게대와 결합할 수 있고요. 그 밖에는 보통형, 반말 문장에 오카게대를 접속하면 돼요. 명사는 노가 필요합니다. 노로 오카게대와 접속해서 현재 시제를 만들 수 있고 그 밖에는 보통형, 반말 문장에 오카게대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아우입니다. 이 아우는 자체만으로 합쳐지다 또는 합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앞에 동사의 마스형을 사용해서 마스를 지은 자리에 아우를 넣고 이 동작함을 서로 하다, 서로 이 A라는 동작을 하다라는 복합동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복합동사이다 보니까 앞에 A에 오는 동사에 따라서 우리말 해석이 정말 다양해집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